여러분, 사람 중에 뭐 특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거의 다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을 교직에서 교사 27년에 장학사 11년에 교육연구사 1년에 교감 교장을 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할 걸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인생에서 다른 사람처럼 지위가 높아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아주 개미처럼 작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불교 제 친구가 스님이 돼가지고 그 친구가 고향에 와서 친구가 생각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친한 친구들이 생각나서 책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이 선방 경봉 스님 손주였으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 버린 그 사부는 그 양호 스님이라고 한풀이라는 무술을 아주 치고 잘하는 그런 스님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선방에서 경봉 스님 당시에 시봉을 들던 스님이었거든요. 제 친구가.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해주면서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책을 읽다가 그만 제가 아주 완전히 뿅 간 거예요. 너무나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이게 전생에서부터 큰 공부한 것 같이 느껴지고 진짜 모골이 송년하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참선을 하게 됐죠. 거기 참선법에 다 나오잖아요. 성가구감이니 직접 사실 참선이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느끼는 그런 참선법이라는 것은 어떤 깨달은 스승이 이 사람의 저의 전생까지 다 보고 전생에 무슨 수행을 했는지까지 다 알아맞혀가지고 화두를 정해줘야만 그게 제대로 된 공부인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저 나름대로 무자 화두를 선택을 해서 무자 화두를 아주 열심히 들었습니다. 정말 시간만 나면 그냥 굉장히 신심이 강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절에는 갈 수 없으니까 절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오대산 밑에가 제 고향이었었는데 거기 먼 친척이 그 오대산 그 회사거리라는 데가 있고 거기서 좀 지나가면 월장사 가기 전에 왼쪽으로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걸 조개골이라 그래요. 그 조개골에 그 한 두 집인가 세 집이 살았어요. 거기를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럼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대학교 식당 다닐 때니까 그때 참선을 거기서 아주 열심히 한번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렇게 한 달을 딱 채우고 시내로 딱 나왔어요. 제가 거주하는 원주로 나왔더니 사람이 개미만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애고가 커진 거예요. 애고가. 무자 화두를 들다 보니까 마음에 아주 이게 어떤 큰 힘 같은 게 느껴지고 사람이 정말 개미 새끼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만만해 보이고 나는 큰 산인 것 같고 사람들은 아주 개미 새끼처럼 작게 보이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촥 기고만장하고 촥 이렇게 천하를 평정하듯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신도를 대하고 하는 게 저래서 저렇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 선생님을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그 대학 나온 사람만 40명을 딱 뽑는 그런 데에 제가 차출이 돼서 아주 교육을 많이 받고 수승행정이라는 보직을 받아가지고 첫 후반기 교육까지 받고서 갔는데 밤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가 부두인 거예요. 제산부두예요. 부산항구 제산부두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군인이 통제를 했어요. 군인이 거기를 지키고 군인이 다 관리를 했던 시절입니다. 거기 가면 정말 생기는 것도 많고 그래도 그런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밤에 딱 도착했는데 보니까 이거 부두에 배가 엄청나게 정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무반은 그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는 군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군인이 최고입니다. 2등병이든 1등병이든 3등병이든 관계없이 민간인들은 군인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 민간인들은 군인들한테 아주 꼼짝도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군인이 주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휴가를 올라고 열차를 타고 강원도로 올라오는데 정말 민간인이 또 개미새끼만 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좀 이런 기색이 있는 것이 사람들이 자꾸 떠받들고 또 어떤 권력을 갖게 되면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 이 사람이 아주 되게 착하고 교대를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중등으로 올라와서 이제 같이 근무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그 HID인가 뭐 거기에 차출이 돼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의 비리만 찾고 매일 그런 걸 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도 교장 교감을 괴롭히고 그 좋은 자리만 자기가 찾아가서 그 자리를 차지해서 근무하고 이런 사람 성격도 아주 더럽게 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뛰어난 인간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좀 공부가 사실 이렇더라고요. 명상을 좀 열심히 나름 해가지고 좀 진보됐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높게 느껴졌을 때는 그건 에고였고 내가 진짜 공부가 잘 됐을 때는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가 내가 오히려 더 진보한 때구나 그것이. 그리고 욕심도 많이 줄어들고 이 욕심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제가 이제 조상님들이 계신 곳이 대관령이었는데요. 대관령 산에 거기가 이제 해발 800, 900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별장지로는 좋은 곳 아닙니까? 근데 그걸 팔라고 내놔도 누가 산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제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교육청에 장학사로 근무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얼른 갔죠. 갔더니 당시에 6억 5천이나 되는 거금을 제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일인 20년 더 지났겠는데 그 정도의 게 그때 6억 5천이면 꽤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서 돈 욕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는 장사를 잘 되는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돈을 한 6억 5천을 갖다 주면 이 사람이 이거 장사도 안 하고 좀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그거 좀 잘못됐죠. 사실 아내한테 다 얘기하고 뭐 같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내를 좀 무시한 경향이 있어 나중에 호되게 혼났죠. 혼나는 중이죠. 지금도. 그래서 그 은행에다 그대로 넣었다가 한 번 이제 그 펀드에다가 한 번 넣었어요. 펀드. 펀드에 넣어가지고 조금 손해를 봤어요. 한 3천만 원밖에 손해 안 봤으니까 많이 넣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원주에다가 시가지 좋은 데다가 건물을 사거나 뭐 그랬으면 상가를 샀으면 참 좋았는데 한 수 더 떠보려고 서울 부근에 그 남양주시 진저부에다가 아파트 상가를 좀 오르는 거 폭이 좀 높고 낮지 않으니까 아파트 상가를 사자 해가지고 두 군데 샀다가 참 손해 많이 봤습니다.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생각에 이쪽 주머니에 1억이 있고 이쪽 주머니에 1억이 있고 뒷주머니에 1억이 있고 아랫주머니에 그래서 6억 5천이 있다고 생각하자 늘 그런 마음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 돈 가지고 한 푼도 쓴 건 없으니까 뭐 술을 먹나 담배를 피나 고기를 먹나 이걸 안 하게 되면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도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뭐 내가 돈을 더 쓴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살았죠. 그런 걸 보고 사람은 항상 환경에 적응하는구나. 그래서 좋은 환경에 가도록 내가 욕심 안 부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변에 이렇게 몰려들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몸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인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또 나는 대단하게 뭐 내가 독에 청청한 사람도 아니고
그 군대 생활할 때 거기서 저희 민간인들이 나를 그렇게 떠받들고 사람들이 거긴 예를 들어서 트럭을 한 대 딱 잡잖아요. 그럼 무조건 돈 5천 원을 줘요.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그 사람들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트레일러 같은 거 하나 당시 속도가 빠르니까 서시오 그럼 딱 서가지고 얼른 5천 원을 줘요. 그때 당시 5천 원은 꽤 큰 돈이었어요. 그럼 뭐 그랬는데 그런 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근데 또 환경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또 그렇지 않은 환경에 선생님으로 살다 보니까 전혀 또 그렇지 않은 것이 되고 그래 다음에 이제 교육청에서 장학사를 할 때 제가 학원 담당을 했어요. 학원이 1,500개입니다. 원주에. 그 학원을 인허가를 내주고 뭐 그런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밥 한 끼 제대로 얻어 먹은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제 밑에 직원들한테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뭐 이 돈이나 이런 걸 받았다가는 이런 아주 한 번에 다 저기 신고하겠다 이런 걸 아주 매일같이 얘기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전혀 부조리가 없었고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전 자부심을 오히려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슨 직책을 맡거나 이렇게 해보니까 한낱 꿈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뭔 직책을 맞으면 심부름꾼으로 생각하지 제가 높은 지위라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